자, 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들어가자. 자, 마지막 시간. 이제 뭐가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해보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어떻게 할래?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용어정의 3개를 반드시 얽겠습니다. 용어정의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요 3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중요해. 자, 첫 번째, 기반시설이라는 건 아까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랬었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잖아. 여기다 도로 만들자, 저기다 공원 조성하자, 저기다 학교 짓자.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때 그런 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아무렇게나 설치하면 됩니까? 일단 계획부터 수립해야 됩니까? 계획부터 수립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저기다 학교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한마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가 수립됐다. 공원 조성했다는 도시군 관리가 수립했다. 학교 짓겠다는 도시군 관리가 수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하면 이때부터 이 도로, 공원, 학교 있죠.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차이점이 뭘까? 이게 이해가 참 어려워. 기반시설은 막연한 겁니다. 그냥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야. 그걸 구체화시켰어. 여기다가 도로 만들겠다고, 저기다가 공원 조성했다고, 여기다가 학교 짓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것이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화된 거죠. 진짜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수립된 거죠. 그때부터 이 시설, 이 도로, 이 공원, 이 학교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기반시설들 중에서 어디다 그걸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반시설은 막연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구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 만들겠다고 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때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겁니까?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아직 만든 건 아니죠? 그럼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계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그 계획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하는 거?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나가서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 도로공사하는 거 가끔 보죠? 그리고 도로공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막 만드는 걸까? 그렇게 만들겠다고 도시군관리 수립됐던 걸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일까? 실제로 하는 거죠? 그냥 만든 거 아니야. 도로 내겠다고 일단 무슨 계획이 결정됐었고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됐었고 그걸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거든.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도로공사가 있으면 인사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뭐 하시나고? 도로공사 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면 그거는 저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여기서 저세상이란 부동산 공법이 아닌 세상, 그걸 저세상이라고 부르고 그 세상에서 하는 인사는 어떻게 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자.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 세상을 뭐라 본다? 이 세상. 이 부동산 공법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유식하게 인사하자. 어떻게 인사하자?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나가 아저씨 한번 부르면 쳐다볼 거 아니야.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저씨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아니야, 그 중에 알아듣는 분 있어. 누군지 알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아저씨. 야, 그분은 알아들어.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인사지? 저 사람 지금 뭐라고 하고 가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요 인사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아저씨 도로공사 했으면 공법적으로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그 다음 혀가 돌아가야 되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혀가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왜? 아직 암기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자꾸 빨리빨리 해서 뭐 해야 돼? 익숙하게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수업 진도가 안 나가죠. 아셨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자꾸 반복해서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야 돼. 근데 또 진짜 지나가다가 인사하다가 또 말이 막 막혀.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까지는 나왔는데 티가 생각이 안 나. 그때는 머뭇머뭇 그러지 말고 간단해요. 도로공사시라고 고생 많으시라고 그냥 오면 돼요. 간단해. 그럼 그 다음날 다시 가. 또 애워고 다시 가. 그 다음날 다시 뭐죠? 또 시도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작하시라고 고생 많으시라고. 아마 그 아저씨 그럴 거야. 저 사람 맨날 와서 미친 소리 하고 간다고. 하여튼 그래도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사법이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한마디로 도로 만들고 공원주 사업 학교 주는 사업이죠? 그거 말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도시관리를 한다 그랬죠. 일단 수립해 둔다 그랬죠. 그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 세 가지만 도로 만들고 공원주 사업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 사업을 셋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조문에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수없이 나와. 그러면 이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한단다. 아셨죠? 이것도 외워야 돼.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는 것들이고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 돼야. 따라서 세 가지 사업만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군 계획사업하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도시군 계획사업이 이게 더 넓은 개념이야. 도시군 계획사업이 더 넓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정의야.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없이 나올 것이다. 일단 요까지 먼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 그럼 지금부터 도로 만들어 보자. 공원 조성해보자. 학교 지어보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가 쭈루룩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거쳐서 이렇게 만들자. 라는 절차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놈의 절차도 사실은 우리가 외울 거 아니거든. 저거 누가 하면 돼? 도로 만드는 아저씨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걸 공인중개사가 왜 퀴즈라고 저걸 외워가지고 아저씨 도로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까? 제일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사람이 뭐란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더 잘한다? 그럴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 혹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지금 그것까지는 알아두면 나중에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좀 좋겠죠? 여기 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 단계별 집행계 여기까지 수립이 됐고 1단계에 포함돼서 앞으로 3년 내내 도로 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다른 부동산 업들이 여기 도로 낸다는 거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3년 내에 도로 낸다고 얘기해 주네? 단계별 집행계가 뭔가 찾아가면서 1단계 집행계 들어있다고 그 도로 만들어 준 적 한다네? 그러면 훨씬 더 신뢰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알아두면 공사 진행하는 시간대를 알 수 있으니까 진행되는 걸 조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군 결정고시 됐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질까? 자, 여기 도로부지야. 요 두 번째 줄까지가 요 세 번은 도로부지 안에 있는 땅 소유자들입니다. 자, 도로 내겠다는 이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어. 이 땅 부지가. 그럼 이 세 사람은 자기 땅에다 건축물 건축, 공점을 설치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줍니다. 이분이 건물 짓겠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지금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땅인데요. 조만간에 도로 낼 거예요 거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그랬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그랬죠? 진짜 도로 내겠다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로 낸다는 건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관계없어. 건축허가 내죠.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 되면 진짜 내겠다고 확정된 이상 더 이상 건축물 짓지 말란 얘기야. 공자문 설치하지 말란 얘기야. 어차피 지어봤자 나중에 도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다 철거해야 되잖아. 국가적인 재산 낭비란 얘기입니다. 못 짓게 합니다. 그럼 자기 땅인데도 건물 못 짓게 해. 그죠?
그럼 뭐라도 많이 빨리 준다면 뭐라도 줘야 돼. 이 사람들 도로 만들려면 뭐 받아야 돼? 아무것도 안 받아? 그냥 나갈게요? 그렇지. 보상비. 이제 눈이 번쩍 떠지지,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이 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가라고? 그럼 그냥 나가야 돼? 보상비 받아야 돼? 보상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뭐라도 빨리 주면, 보상비라도 빨리 일찍 주면 도로 내겠다고 확정됐으니까, 보상비라도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땅 사가지고 건물 지면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도로 내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보상비도 주지 않으면서, 도로도, 아니, 건축물도 지체 못하게 하면서, 또 매년 6월달만 되면 뭐 내라고? 재산세 내라고 꼬박꼬박 고지서만 날라오니 이 사람들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죠. 제일 중요한 건 보상비도 안 주면서 건물도 못 짓게 제한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내버려 둬야 됩니까?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됩니까? 뭔가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장기 미집행,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그런 도로 안 만들고 학교 안 짓고 공원 조성하지 않고 있는 그 땅들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들, 도로 내겠다고 확정된 땅, 도시군에서 부지에 대해서 뭔다?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어. 그때는 일부 개발행위 허가를 주겠대. 10년이 지나도 개발행위 안 하고 있어. 도로 안 만들어. 그러면 일부 매수 청구라 몇 가지 해주겠다. 그중에 핵심은 매수 청구. 세 번째,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 우리 아들놈이 태어날 때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그랬어. 이놈 아들놈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어.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걸 하자. 몇 년?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는 게 바로 이거.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이거는 정답으로 낸 적은 별로 없어. 왜? 하도 많이 내가지고 이제는 그냥 5개 지문 중에 9색각기로 나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매년 영수는 이거. 매수 청구.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이건 뭐더냐? 이건 논입니다. 이건 밭입니다. 이건 지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지목 안 배우셨죠? 토지 종류를 28가지로 나눈 거, 지목이라는 거 배우셨습니까? 학개론 시간에 조금 나올 거다, 그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등등등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게 있어. 자, 그 중에 지목이 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는 원래 뭐 하는 거냐? 건축물 짓 수 있는 땅을 대입니다. 근데 지목이 대인 땅인데 아까 건축허가 내준댔어, 안 내준댔어? 안 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상비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 이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옆에 있는 분은 돌부지가 아닌 저 사람이 그러다 건물 져가지고 한 달에 월세 500만 원씩 벗으면서 짭짤하게 챙겼는데 이분은 자기 땅인데도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거기다 보상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뜯어가니까 이분 머리 스팀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열받았죠. 이분이 뭐 할 수 있다? 사주세요. 내 토지 사주세요. 뭐란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매수 청구네 그래. 옛날에 그냥 방치된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부지. 가장 많은 게 학교 부지야. 학교, 왜냐면 나중에 여기 개발될 걸 전제를 해가지고 여기다 학교 부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라. 그럼 학교도 뭐죠? 기반시설이야. 그럼 여기다 나중에 학교 용지라고 딱 지정만 해놓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만들고 있는 땅이 뭐 1억 제곱미터가 넘던가?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야. 근데 땅 주인들은 열받는 거죠.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이거는 학교 용지라고 지정만 해놓고 이건 땅 주인들은 그냥 기다리라. 보상비 줄 때까지 3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쥐들 때까지도 안 만들어주고 보상비도 안 준다는 얘기야. 살아서 받기는 큰일 났다는 얘기야. 그런 게 너무 많았었어. 그래서 소송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겠지만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서 보상비도 안 주고 있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사달라고 하랍니다. 물론 100% 사주는 건 아니야. 예산이 있으면 사주고 예산 없을 때는 못 사줘.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더라도 연초에 사달라고 해야 돼. 연말에 가면 다른 새끼 앞에서 다 사달라고 돈 다 가져가지고 내가 살 돈도 없어. 우리 지원금 같은 거 받는 거 그런 경우 많죠? 지원금 같은 거. 그죠? 자동차 무슨 환경지원금 받는 것들 있잖아. 뭐 전기차 같은 거 사면은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요, 일찍 신청해서 빨리 받아야 되지. 연말쯤 가면요, 이미 다 소진돼가지고 못 받아요. 뭐라 그래? 내년에 다시 오시던지요. 그때 가서 사시던지 그러세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한없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편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먼저 빼가는 사람이 사주는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사주는 겁니다. 뭐라 부른다? 매수 청구. 한마디로 내 토지 매수가 뭐예요?
사주세요. 이게 매수잖아. 매도는 파는 거죠. 그 매수는 사달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에 매도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 매수 청구는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 청구권. 매도 청구권 네 거 나한테 팔어 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 청구권 네 땅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떠나. 이거는 매도 청구권. 둘이 달라. 어쨌든 이 중에 여기는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거는 거의 매년, 이것도 매년 올해도 났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세밀하게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도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 만든다 해놓고 안 만들면 그 토지주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등등이 있더라. 이런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 봐. 뭐가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하고 그 안에다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건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게 있습니다. 자, 실무에 관련돼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뭐가 나오더냐? 이거 완화 적용이라는 게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무에서는 지구단위의 완화 적용입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도움되는 게 저겁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공관리 입안의 제한. 맨 앞에서 시험 문제 매년 나는 거. 10번 나오면 9번 나오는 거 있잖아. 도시공관리점 입안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했어요. 이 안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자꾸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달라고 할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뭐가 수립되는데? 지구단위를 수립하는데 이 계획으로 뭘 해주겠다?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저기 대부도가 있고 제부도가 있죠. 대부도, 제부도 두 개 있죠. 그 중에 그 조그만 첨식으로 된 게 뭐죠? 제부도입니다. 그 제부도는요, 민물 썰물 차이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돼 있고, 바닷물이 들어차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많이 있더냐? 제부도 안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 뭐가 있죠? 펜션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펜션을 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왜요? 해양국립공원이야. 그거는 해양국립공원일 때 국립공원에는 펜션을 절대로 못 짓게 돼 있어. 근데 무허가들이야.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졌죠. 처음에 하나 줬고 또 짓고 새끼 짓고 해서 50개가 넘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그 군청에서 이제 안 되겠잖아. 그래서 철거명령 내렸어. 철거합니까? 안 하죠. 몇억 들여서 쳐놨는데, 그죠? 이거 본전도 다 빼지도 못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버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더니 강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강제 철거하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 펜션 사람들이 그 100개가 넘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물 들어오는 데 있잖아. 그 다리, 이 도로, 그 입구에다가 차량으로 다 막아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막고선 거기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철거하면 우리 다 뒤지라는 소리인데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우리 보고 이거 철거하라고? 못해. 절대로 못해. 이렇게까지 질 때까지는 니들은 뭐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많이 졌는데 이제 와서 한다. 무허가 건물 철거는요, 몇 채 될 때는 철거가 돼서 하지만 그게 몇십 개가 돼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왜?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으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 철거하러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그게 몇 번 씨름하다가 나중에 타협 체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하고 지구단위를 수립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더냐? 그 오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슨 계획들을 한다 그랬죠? 지구단위대로. 그 지구단위에다가 해양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펜션을 건축할 수 있다. 유지랄로 거기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소급 규정을 뒀습니다. 소급이라는 건 이미 지어진 것도 허용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그 펜션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새로 짓는 것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도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양성화 시켜놨습니다. 모르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더스 손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이더스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을 만지는 손이다. 그렇게 말했잖아. 바로 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 수 있어. 자, 어떤 때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서는 대중목욕탕 지을 수 있어요. 대중목욕탕. 뭐죠? 사우나. 있죠? 술 마시고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뒤지기 힘들어. 그죠? 그럼 어디
잠시 사우나 좀 갔다 온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 있는 사무실에 있다가 얼른 사우나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대중목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단위계에서 요 안에서는 상업지역이지만 대중목탕 지을 수 없다라고 지구단위계로 정하면 그때는 뭐 해야 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뭐가 왕이야? 지구단위계획이 왕이에요. 그 계획대로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안 돼요 하는 것도 돼요라고 만들어보면 되는 거고, 되던 것도 안 돼요라고 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 특정 지구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그 안에서는 그 계획대로만 하라 그랬잖아. 그게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강화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완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이 지구단위계획에 완화적 경향력들이 쭉 있더라. 그래서 실무에서 상대준다.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완화시켜줘요. 무려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 200%까지 엄청나게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얼마든지 믿어서선 황금알을 낳는 손이 될 수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아까 말한 거기가 제부도가 뭐가 문제된지 아십니까? 중개업을 하신 분 중에서 법대로 하신 분들, 자,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뭐죠? 여기는 펜션 못 짓는 지역이에요. 안 돼요 라고 한 사람들은 뭐가 됐죠? 다 병신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불법 중개업자들 있잖아. 아 괜찮아요. 뭐 딴 데서는 다 졌는데요. 뭐 쥐어도 되니까 그냥 이거 하셔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밀어붙였는 애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먹었고 영웅이 된 거고. 그죠? 왜? 불법했던 걸 양성화시키니까 1인당 최소한 1억 5천 내지 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버린 거야. 그 돈이 버는 거지. 더 올랐으니까 양성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짓도록 요 옆에서 했던 사람들은 충신이 되는 것이고, 법대로 다 안 돼요라고 말했던 다 역적이 돼버린다. 그럼 내가 거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100% 역적이 됐을 거야. 왜? 내가 아는 거 법에 대해서 아니까 법대로 밀어줬을 때잖아. 안 돼요라고 했겠지. 그 사람들 같이 돼요 이렇게 하면 못했을 거 아니야. 양심상.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병신되는 거고.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인간들은 지금 법이 오히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다 병신 만들어 놓고, 그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양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곧다이를 해가지고 편법으로 지구단위계로 양성화시킨 경우가 있었다. 이해되죠? 예, 그런 게 바로 지구단위계 특성이라는 거.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로 넘어가자? 개발행위. 자, 우리 행정계획이 수립됐고 모두 만들었고 기반시설도 설치했잖아. 그럼 공적인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뭐로 들어가자? 사적인 개발로 들어가자. 이게 개발행위야. 그럼 개발행위를 뭐 받거라? 허가받고 하랍니다. 누구한테 받을까? 관악의 장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한테 받는다? 서울특별시한테 개발행위 허가받으랍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게 몇 가지 개발행위가 있을까? 6가지 개발행위를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6가지. 첫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는 행위라는 6가지를 뭐라 부른다?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자. 법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는 뭐 나중에 봐도 되고, 핵심은 이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말이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야.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잖아. 왜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개발해 보신 사람들 없잖아요. 그 토지가 있어야 형질 변경이라는 걸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말기가 참 어려워.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자, 그 중에 첫째, 절토라는 거 뭐죠? 지금 포크레인으로다 뭐 하겠어? 땅을 파내고 있잖아. 이게 절토입니다. 땅 깎기, 깎아내는 거, 있죠? 땅 깎기, 이걸 절토라고 합니다. 성토는 뭐죠? 흙을 쌓아 올리는 거, 이걸 성토라고 합니다. 원래 성토라는 한자로 보면요, 이루성자야. 이루성자 밑에다가 그릇명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성자 밑에다가 그릇명자를 썼죠. 그 무슨 뜻이야? 그릇 위에다가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릇 위에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밥 먹을 때는 뭐에다 먹었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조선시대 그랬대.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이거 뭐라고 그래? 사발. 그죠? 밥사발. 밥사발이잖아. 옛날에.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밥을 어떻게 줬었어? 이렇게 줘요. 이렇게. 고붕으로 준다고 하잖아. 이렇게 주잖아. 그죠? 이렇게 먹고도 배고프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밥 먹었던 걸 전번에 조사한 걸 어디로 읽어봤더니 흥미롭더라고.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의 약 3배 정도로 먹었대요. 옛날에.
실제로 누가 기록한 거 봤더니 뭐 먹고 한 걸 하루 종일 먹은 걸 기록한 거 봤더니 우리 한 3일치를 먹어야 될 걸 그 사람은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우는 그 기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먹었대. 물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밥상을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쌀성자야. 밥그릇에 밥을 이만큼 쌓아 올렸다. 이게 그릇 위에다가 이루었다. 이게 그릇 명자 위에다가 이룰 성자 이랍니다. 이걸 뭐란다? 성, 쌀성자입니다. 성토, 흙을 쌓아 올렸다. 흙을 쌓아 올렸다. 이게 성토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정지. 이때 정지란 가지런할 정자에다가 땅지자입니다. 가지런할 정자. 즉 울퉁불퉁한 땅을 뭔다? 평탄하게 피는 작업. 울퉁불퉁한 땅을 그 투크레인 불도저 같은 거 밀어버리죠? 평탄하게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정지.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 또 포장. 아스팔트 같은 거 씌우는 거 있죠? 포장.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 용어들이 다 어려워. 공유수면이 뭐죠? 한자로 쓰면 공유수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이런 뜻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대표적인 거 바다. 바다는 누구 거죠? 국가 겁니다. 바다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어민들은 거기서 뭐 할 수 있죠? 어업권이라든지 또는 해산물 채취권 이런 것만 갖고 있지. 바다에 대한 소유권은 어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바다 같은 걸 매립하는 것 그걸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저기 아까 말했던 송도지구 있죠? 송도지구가 원래 바닷가잖아. 거기 일부 매립해가지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 송도지구 매립, 이게 공유수면 매립. 대표적인 거 새만금 간척지 사업한 거죠. 바로 새만금, 저 전라북도 거기 있는데 전부 다 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런 거 하려면 뭐하고 가란다? 허가받아라. 뭐해서 간다? 토지 형질 변경에 종류에 들어간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거,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채취하는 거, 또는 토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것들, 또는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다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이럴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하라는 6가지 개발행위했다. 이런 것들이야. 그때 허가 받으려면 뭐에 맞아야 돼? 여기 또 나왔네? 허가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6가지 개발행위를 하고 싶으면 허가받으러 가야 될 때 그냥 갑니까?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됩니까?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갔을 때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허가 신청 집어넣는 거. 이거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공법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허가 신청서 내놓고 기다리지만 공법을 공부했을 때는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허가 기준에 맞는다? 허가 신청. 안 맞는다? 불허가 신청 안 하거나 아니면 허가 기준에 맞도록 수정해서 갖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었죠? 그게 그래서 허가 기준. 또 조건부 허가와 이행부 증거. 이게 뭐냐면 간단히 정리할게. 조건부라는 건 조건을 붙인 제 뭐 하는 거? 자, 여기다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강의 시간에 예를 드는 것 중에 여기서 개발행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저는 유형병원을 짓는 걸 예를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여기 뭐겠죠?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 뭐겠죠?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유형병원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들었습니다. 그럼 유형병원은 뭐죠? 건축물의 건축이죠. 이거 하겠다고 유형병원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요 허가 내줄 때 뭐 되냐? 조건부를 허가 내주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조건이 되냐? 야, 너 여기다 공원 조성할래? 이거 조건이야. 뭐 조성하래? 공원 만들래? 그럼 허가 내줄게. 왜요? 어르신들이 잠시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공원 만들면 이거 허가 내줄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야. 자, 또 하나. 여기 옆에 땅들 있잖아. 옆에 땅들도 있죠? 여기 연결된 거. 이 땅 지하 5층을 파겠대. 그 지하 5층 파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 침하가 발생해.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들에게 뭐 한다? 그물가게 만들거나 붕괴시킬 수 있어. 위험하죠? 그럼 우회방지시설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죠? 어떠한 우회방지시설이 여기 필요한지 그런 조치 할래?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게? 그러면 허가 내줄게. 우회방지시설. 세 번째, 여기 땅을 파다 보면 요 옆에도 지금 공사 끝났대. 이제 다 개방시켜놨대. 그럼 저 밑에 한참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오잖아. 그럼 물하고 흙하고 같이 나오잖아. 그게 무슨 뭐가 돼? 진흙. 그럼 진흙을 덤프트럭에다 싣고 밖으로 나가서 갖다 버리러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덤프트럭 바퀴에 뭐가 붙어 있어? 진흙덩어리가 덕지덕지 껴 있잖아. 그냥 도로로 나가야 됩니까? 그거 딱 떨궈내고 나가야 됩니까? 떨궈나죠? 그래서 보통 공사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뭘 볼 수 있죠? 거기 물웅덩이. 물웅덩이 보셨어요? 그럼 덤프트럭이 그 물웅덩이를 먼저 지나가게 해.
그래서 그 공사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공사 안에다 그만 들어. 그럼 거기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좀 떨어지죠? 덜 떨어진 것들이 있어. 그럼 뭐를 쏴? 물 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물을 쏴가지고 세게 쏴가지고 거기다 다 떨궈내고 이상 없이 바퀴가 깨끗하면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뭐죠? 환구오염 방지 조치라는 걸 조건을 한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우회 방지, 환기오염 방지. 또 하나, 이 공사 현장은 지저분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번까지도, 이번 주는 풀렸네? 봐보니까. 전번까지만 해도 가림막 쳐놨어, 안 쳐놨어? 가림막 쳐놨었죠? 그 가림막을 말한다? 경관 조성. 경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거야. 그게 경관이야.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깨끗하게 보이라고 가림막 치는 거. 이게 경관 조성 해야 됩니다. 또, 산자락 같은 데를 깎아내면 비탈면, 내버려두면 산세탄하죠? 그래도 뭐 해야 돼? 조경, 나무 심으래. 그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할래? 그러면 허가내줄게. 라는 걸 말한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분 그런 거 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시청에 들어왔어. 내가 봤더니 여기다 이런 거 하실래요? 기위, 환경조 이렇게 말고 5가지. 그 기위, 환경조 이해하실래요? 그럼 허가 내줄게. 라고 하면 이분은 그 조건을 이해한다고 대답할까? 그거 돈 들어가는 건데 돈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할까? 이해한다고 해야 되죠. 왜?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뭐라고 할까? 그럼 허가 안 내줘. 이렇게 할 거네요. 조건부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이해한다고 해야 허가 내줄 거 아니에요. 내지죠. 근데 문제는 뭐죠? 조건 이해한다고 대답은 여시같이 해놓고 일단은 허가 받으면 조건 이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다 뭐 했어? 우회 방지시설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펜스 치라고 그랬어. 여기다 이렇게 이 알루미늄 같은 거로다 혹시 밤중에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 지나가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알루미늄 펜스로다 높이 1.5m 높이로다 이렇게 치라고 그랬어. 한다고 그랬어. 조건부였어서. 근데 나중에 합니까? 안 합니다. 돈 들어가잖아. 1.5m 펜스 치려면 뭐 안 내잖아? 썩은 산내기줄 갖다 여기다 쭉 두 줄만 걸쳐놨습니다. 뭐 했다고? 썩은 산내기줄 줄이죠. 그거 해서 두 줄만 착착 해놨어. 그래 거기다 써놨어. 위험, 접근 금지,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짐 하고 써놨어. 그래 우회 방지시설 다 했대. 술 먹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비틀비틀하다 줄을 딱 잡았더니 줄이 뭐였죠? 썩은 줄이잖아. 어떡할까? 뚝 떨어져 들어가셨어. 이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봐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진다고 그랬잖아. 자기 책임 있다 없대? 없대. 말 돼 안 돼? 따라서 그럴 때는 뭐 해야 되죠? 우회 방지시설 안 했으니까 그 이행보증금 예치하라고 만들어 놉니다. 따라서 그런 거 안 할 걸 염려해서 일단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 예치에다가 이분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죠. 그리고 예치한 돈으로 그런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액을 예치하게 한다. 이게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대. 누구는 예치하지 않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얘들은 예치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거는요 여기만 그린 게 아니야. 공법 전체가 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과 관련된 공공성을 갖는 기관들은 예치금 예치 안 합니다. 왜? 떼어먹고 도망가려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돈 떼어먹고 도망갑니까? 국가가 도망가면 어디 갈 거예요? 집까지 달나라로 갈 거예요? 못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저는 공공기관은 예치 않아도 된다라는 건 공법 전체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나 지방들이나 공공기관들은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났었죠. 자, 허가 예치안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라는 거죠. 지금은 안 돼요. 이게 허가 제한이야.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때 가서 허가 요청해. 아까 했었죠. 아까 대표선생님 뭐 했었죠?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시행된 지역에서는 무슨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 단위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 내준다? 당분간은 안 된다고 한다. 안 돼요. 기다리세요. 지구 단위에 나오면 그때 가서 당신 허가 신청 들어온 거 허가 처분에 맞으면 그 기준에 지구 단위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그때 할 거니까 지금은 지구 단위에 수립 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허가에 제한을 하겠더라. 자, 성장 관리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애우고 자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동안에 공법 애우면 얼마나 외울 겁니까? 제가 숙제 낸 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외워도 1년 수업 들어가는데 좀 수월해. 지금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만 듣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바탕이 돼야 1년 수업 나갈 때 그래도 훨씬 도움이 돼요. 전혀 안 듣고 1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개발밀도 권력 어디더냐?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럼 우리가 주상공업지역은 주로 뭐한 지역이야? 개발된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데들 다 개발됐잖아. 근데 문제는 개발됐다고 100% 다 개발된 거 아니잖아. 아직은 어딘가가 그 중에서 개발 덜 된 지역 있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었어. 건설업자가 갖고 있어. 안 짓고 있었어. 왜?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안 했었어. 요새 집값 많이 올랐죠? 이제 돈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뭐 했대?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겠답니다. 자, 문제는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되면 옆에 있는 이 도로 있잖아, 여기. 기준도로. 너무 폭이 좁아. 지금 이 도로 너무 폭이 좁아. 여기다 3,000세대를 지금 새로 지려고 했더니 이놈의 도로 폭이 좁아. 그래서 3,000세대 지면 차량이 3,000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놈의 도로는 뭐 된다? 주차장 되게 생겼어. 여기서 저 큰 사거리 도로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거리는 500m인데 500m 가는 걸 1시간 걸려서 가면 이런 동네는 사람 살 수 있는 동네야? 개떡 같은 동네야? 개떡 같은 동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도로부터 넓히는 게 먼저입니까? 도로부터 넓혀야죠. 자, 3,000세대를 짓게 되면 거기 딸려오는 초등학생만 해도 도대체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될 건데 그 100명 되는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옆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 옛날 살던데 한 30km 떨어진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 보내야 됩니까? 그걸 누가 데려다 줄 거고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새로 전화 와야 되잖아. 전화 오려고 가봤더니 지금도 학교가 뭡니까? 콩나물 시루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각 교실마다 까닥까닥해서 뭐야? 콩나물이야, 콩나물. 근데 애들 100명 더 왔다 새로 이사 오는 애들 전학시키면 이때는 콩나물이 아니라 뭐가 된단다? 떡시루가 돼버립니다. 우리 저기 무슨 떡이라 가지고 이렇게 포개는 거 시루떡. 시루떡은 콩나물보다 더 심한 거죠. 콩나물 어떻게 해서 했어? 서 있기라도 하지. 시루떡은 애들을 포기 안 쳐놔야 됩니다. 한 자리에 애들 3명을 쳐버려야 돼. 말 팬다? 안 되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학교 새로 쳐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3,000세대 아파트 짓므로써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새로 쳐야 되는데 도로 넓히려면 이 옆에 있는 이 건물들 보상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수천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학교 지려면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니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거 만들 돈은 없어. 다시 말하면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학교도 부족해.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잖아. 근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야, 곤란한 지역이야? 곤란해.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곤란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곤란해. 그럼 결론은 뭐야? 도로 넓힌다는 게 못 넓힌다는 거야? 못 넓힌다는 거야. 학교 짓는다는 거 못 짓는다는 거야? 못 짓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거 법적으로는 3,000세대까지 질 수 있어. 현재 법으로는. 근데 그대로 짓게 해야 될까? 줄일까? 줄이자는 얘기야. 1,500세대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3,000세대 안 돼. 그렇게 지면 교통량 너무 학교 심각해지니까 1,500세대만 저 반으로 줄이래. 그런 구역을 뭐란다? 여기를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하자. 너무 크게 짓지 말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하는 지역. 작게 지켜야 하는 걸. 우리 들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건설업자라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까? 또 시옷 비옷 소리 나와. 쌍시옷. 쌍시옷이 뭔지 알죠? 씨벌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왜요? 아니 3,000세대 아파트 질 수 있는데 몇 세대만 지라고 한다고? 1,500세대. 그럼 수익성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럼 많은 거죠. 3,000세대 질 수 있다고 1,500만 지라니. 이 사람 잘못입니까? 이 건설업자 잘못입니까? 아니죠. 누구 잘못이야? 처음부터 도로 요땀으로 만드는 놈. 처음부터 학교 조땀으로 짓는 놈. 그럼 도로 요땀으로 만든 건 그 지방자치단체. 학교 조땀으로 만든 건 저건 교육청. 이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책임질 문제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람한테 반으로 줄이냐고. 이건 저거 볼 때는 우연소지가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기반시설 설치할 놈들이 지들이 안 해놓은 거지. 왜 그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너 반만 지라 이렇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구역을 어쨌든 뭐라 본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현재는 그렇게 명칭 붙입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 규정되면 건물 크게 져야 된다, 작게 져야 된다, 작게 져야 된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뚝 떨어진다, 수익성이 뚝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내용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밑에 여기는 핵심 뭐죠?
지금 개발된 지역이야? 개발 안 된 지역이야? 안 됐습니다. 그죠? 이미 옆에는 뭐 있어? 이런 데는 건물들 다 들어찼어. 여기는 개발 안 됐어. 근데 지금부터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을 시작하자는 얘기야. 지금부터 개발하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개발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뭐죠? 도로 있어 없어? 없네. 공원 있어 없어? 없네. 학교 없네. 전기가스 통신시설 제대로 안 깔려있죠? 그런 것들 지금부터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설치해야 되겠죠. 즉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도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 그랬죠. 그죠? 공원은 역시 그 공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짓는 건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전기가스 통신 같은 건, 전기세, 가스 통신 같은 건 각각 그 회사들이 설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중에 일부를, 전부는 아니야. 그 중에 일부. 원래는 법적으로는 20%야.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기반시설 설치에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여기 개발하는 사람들 보고, 건물 새로 짓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 너희들도 부담하랍니다. 아니 왜요? 니들이 개발함으로써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개발 안 했으면 도로도 필요 없고 공원도 필요 없었는데 너희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니까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도 좀 부담시켜라 라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어떤 성격을 하실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자, 근데 기반시설 부담하는 게 꼭 저기만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있죠? 그분들 뭐 부담시켰다고 그랬어?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용지 분담금.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공급받을 때, 분양받을 때 그 내역서에 보면 그거 거의 들어있어요. 학교 용지 분담금. 여기다 초등학교를 짓는데, 중학교를 짓는데 그거 너희들이 이 분양받으면서 일부 비용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야. 일부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로 그거 겁니다. 그럼 저 영종도에다 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다 뭐 한다는 거? 아까 연육교라는 도로, 다리 하나 만들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 연육교 내는 거에 대한 돈을 이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한 거야. 그 몇백만 원씩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면 몇천억이야 그게. 그걸 받아놓고선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 직무유기죠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LH가 돈은 받아 처먹고 사실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명목이 뭐냐?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걸 낸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이거는 무슨 관계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학교용지 분담금을 냈다면 그때는 이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 중에 그 비용만큼 뺍니다. 그 돈으로 내게 하는데 그 돈 중에 이미 낸 다른 법에서 낸 것들 있죠? 그건 공제해주고 나머지 비용만 여기서는 부담시키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중 중복해서 부담하지는 않아요. 이미 다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한 게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 금액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무슨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지정부터 해.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뭐라 해야 돼? 그 다음 게 중요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어디다가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큼 설치할 것인지, 기반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야,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느 규모로 만들 것이냐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다가는 도로는 어떻게 만들겠다?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여기다 공원을 이런 규모로 정했다. 여기다 학교를 이렇게 짓겠다. 그럼 이런 도로 만드는데, 공원 주선하는데, 학교 짓는데 얼마 들어갈 건지 비용 산출할 수 있죠? 그 비용을 먼저 산출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이 안에서 개발한 사람들에게 요 비용 산출된 걸 부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도로 만들고 공원 주선하고 학교 짓겠다는 이 계획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안에서 개발한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때 이것도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는 게 또 여기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그래서 너무 끼리니까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런 뜻이야.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 3단계로 나눠져서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 이거는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세부적인 것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바로 무슨 법이다? 국토의 개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런 흐름으로 돼 있다라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다다음 주는 뭐 볼까? 다음에 나가는 두 번째 법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 세 번째 법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럼 도시개발법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고 정비법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거는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